안녕하세요. 캣쌤입니다. 지난 6월 7일에 있었던 한컴 아카데미의 로스슬램 내비게이션 강의 후기를 올려드립니다. 부제는 디버깅과 욜로 내비인데 로봇 동작 이생에 대한 디버깅과 강의 마지막에 하려고 했던 욜로 내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욜로 내비 예제는 로스 로봇이 욜로 사물 인식과 슬램 내비게이션 그리고 고올 포지셔닝을 한꺼번에 실습할 수 있는 예제입니다. 그러니까 욜로가 특정 사물을 인식하면 이렇게 저희는 이제 아까는 병 지금은 사과를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약속했던 지도 내의 특정 좌표로 이동한 뒤 방향을 맞춰서 회전해서 정지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키보드 인식해서 마지막으로 약속됐던 위치로 가서 방향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은 로봇이 있을 때 대부분 하고자 하는 그런 예를 들어 물류, 서빙, 배달, 재활용품, 분류 이런 로봇들이 필요한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응용이 가능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텔레옵에서 정상적으로 좌우로 움직이던 로봇이 왜 슬램 내비게이션에서 좌우가 반대로 움직였는지 그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봇은 이제 라이트 휠의 기준을 이제 전면에서 잡을 수 있고 아니면 후면에서 봤을 때로 이제 라이트 휠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 이제 전면에서 잡았을 경우에 터틀봇이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우회전에서 커맨드 밸류를 플러스 0.1 좌회전인 경우에 커맨드 밸류를 마이너스 0.1로 해서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후면에 오른쪽을 라이트 휠로 정하는 경우가 마이봇 패키지인데 우회전이 텔레옵에서 우회전을 이제 마이너스 1 커맨드 그다음에 좌회전을 플러스 1 커맨드로 이제 결정해서 사용하고 있고 요런 결정 사항이 사실 내비게이션 스택에서도 동일하게 만약에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은 이제 마이너스 0.1 그다음에 좌회전으로 가고 싶으면 플러스 0.1을 주어야지 주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텔레옵과 내비게이션 스택에서 핸들링 하는 방향을 한 가지로 통일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서로 이제 안 맞아서 달라지게 되면은 슬램의 경우는 이제 방향을 거꾸로 잡기 때문에 맵을 올바로 설정할 수가 없고 내비게이션의 경우에도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은 왼쪽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버드아이 뷰에서 봤을 때 진행 방향의 오른쪽을 실제 로봇의 라이트 휠로 결정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봇처럼 뒤에서 봤을 때 오른쪽을 라이트 휠로 결정하기로 이제 하여 텔레옵 방향을 반대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우회전에 마이너스 1, 좌회전에 플러스 1이 되도록 이제 코드를 수정을 해서 AI봇 텔레옵 키 m.py 이렇게 별도로 이제 만들어서 사용하기로 했고요. 이것으로 이제 슬램 내비게이션 하고 이제 나머지 예제를 진행을 할 텐데 앞서서 이제 리마인드를 위해서 저희 실습 구조 슬램 내비게이션 실습 구조를 좀 먼저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어떤 맵이 있고요. 로봇이 다닐 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제어하는 개발자 혹은 이제 제어하는 사람 컨트롤러가 있다라고 했을 때 로봇을 그 맵에 해당되는 위치에다가 가져다 놓고
PC에서는 터미널 창, 뷰티 창을 통해서 로봇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접속한 뒤에 로봇의 동작 시작을 명령할 수 있고 혹은 동작을 정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로봇은 맵상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커맨드별 값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 움직인 정보라고 하는 거는 바퀴가 움직이면서 계산된 오돔, 그리고 이 로봇이 움직이면서 센싱하고 있는 라이다의 센서 값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을 이 PC에서는 알비즈를 통해서 맵상의 로봇을 볼 수 있고, 로봇이 움직인 정보들 오돔과 라이다 스캔 값을 받아서 실제 로봇이 움직이는 것을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도록 명령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알비즈의 기능에 의해서. 그럼 슬램 예제부터 보시게 되면, 우리 AI 러닝봇 슬램 내비 기터브로 가셔서 이제 6번을 보시면, 6번 가이드 그 파일을 보시면은 AI봇 슬램 테스트가 있는데 텔레옵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언더바 M이 붙어 있는 AI봇 텔레옵 키 언더바 M 런치라고 변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PC에서 텔레옵을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터미널 창을 통해서 로봇을 시작시키고요. 로봇이 시작이 이제 되면은 이제 슬램 명령을 런치를 시작합니다. 그럼 RBG가 뜨고 맵이 보여지게 됩니다. 수집된 맵 정보를 이제 RBG로 보는 건데요. 지금은 이제 좀 부족하죠. 그래서 텔레옵으로 이동을 하면서 맵 정보를 더 수집을 해야 합니다. 예, 요때 이제 좌우가 바뀌면은 맵이 깨지게 되는데, 이제 깨지지 않는지 보도록 하시죠. 예, 로봇이 움직이고요. 카메라 방향하고 카메라하고 로봇 방향이 달라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맵 정보를 어느 정도 수집한 것 같아서 여기까지 수집을 하고 저장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마음에 드는 펜슬을 너무 늦게 사가지고 지금은 여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보드들을 올려가지고 대략적으로 좀 허술한 펜슬을 만들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을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나중에 새로 마음에 드는 펜슬을 사긴 샀으니까 펜슬가 도착하면은 뭐 로봇이나 아니면은 이 모바일 로봇이나 뭐 이제 로봇 사종 로봇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수집된 맵은 저장을 했습니다. 이제 내비게이션을 할 수가 있겠네요. 내비게이션은 아까 그 동일한 그 6번 가이드 그 파일에 슬램 아래쪽에 보시면은 내비 테스트가 있는데, 역시 그 변경된 텔레옵을 사용하도록 변경이 되어 있고요. 로봇 실행시키고 노트북에서 EMCL을 시작하도록, 내비게이션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PC에서 텔레옵 시작시키고
터미널에서 로봇 시작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PC에서 RBG AMCL을 런치를 한 다음에, 그러면 로봇이 감지하고 있는 그 RBG를 보실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AMCL 그 런치를 한 번 더 해서 내비게이션 AMC를 다시 한번 실행시키면은 맵하고 이제 매칭시켜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RBG 상에서 이제 원하는지 잘 움직이는지, 원하는 고울까지 잘 움직이는지 보시면 되겠죠. 위치와 좌표를 맞춰서 이제 고울을 지정을 해주면은 로봇이 이동을 합니다. 이동한 다음에 좌표를 맞춥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해볼까요? 이제 내비게이션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할 목표 지점을 잡습니다. 그러면 빨간색 글로벌 패스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로컬 플래너로 경로를 한번 다시 잡아서 로컬 플래너대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잘 움직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단 내비게이션 기능까지는 잘 된 것 같네요. 내비게이션 스택을 우리가 이제 동작 중에 여러분들께서 RQT 그래프를 실행시키시면은 좀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 내비게이션 스택에서 로봇의 구동은 무브 베이스가 총괄을 합니다. 맵을 기반으로 그 위에 목표 지점까지의 글로벌 패스와 로컬 패스를 계산하고 가게 되는데, 물론 이제 중간에 방해물하고 부딪히지 않도록 맵과 센서에서 감지된 방해물까지, 로봇에서 방해물까지 그냥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코스트 맵을 두고 약간 이제 부딪히지 않도록 이제 약간 바운더리를 두는 거죠. 코스트 맵까지 계산해서 최종적인 이제 그거 커맨드 이동 경로를 이제 로컬 플래너랑 이제 로컬 플래너가 이제 계산하게 되는데, 글로벌 플래너와 로컬 플래너가 계산하게 되는데, 로컬 플래너로 인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경로에 따라서 움직일 때는 커맨드 벨을 무브 베이스가 날리게 되고요. 커맨드 벨 아까 보시면은 이제 뭐 좌우로 간다든지 앞뒤로 간다든지 정지한다든지 그런 커맨드를 날릴 수가 있습니다. 무브 베이스가. 그럼 실제 로봇이 받아서 움직이게 되는데, 움직일 때 바퀴가 이동한 값을 계산해서 오도메트리를 만들고요. 그 오도메트리를 로봇의 URDF 정보에 맞춰서 실제적인 이동한 정보인 TF를 최종적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오돔과 그 자기 URDF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그 TF는 이제 맵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맵상의 로봇 위치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AMCL은 그것들을 다 모두 계산을 해서 그 정보를 무브 베이스에다가 다시 알려주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RBG 상에서 이제 맵상에서 움직이는 로봇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물론 이 무브 베이스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텔레업을 통해서도 커맨드별을 발생해서 퍼블리시해서 로봇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기능들을 RQT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슬랩 내비게이션 기본 동작은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는데, 목적이 보통 그렇죠. 내가 원하는 지점까지 가기 위한 그런 프로그래밍이 필요하게 되겠는데, 내가 원하는 지점을 일단 알아야 되기 때문에 AMCL로부터 로봇의 위치를 그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그 포지션 서브스크라이브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예제를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로봇 AI 테스트, 로스 AI 테스트, AI보 테스트, 로스 오브젝트 디텍트라고 하는 이 패키지를 PC 쪽에다가
추가적으로 욜로 내비 WS라는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어서 이 패키지를 복사해 놓고 최종적으로 이제 시메이크 케이크인 메이크를 한번 해주고 나서, 그리고 배시얼시에서 이제 해당 요 워크스페이스를 AI본 내비 WSC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내비게이션을 위한 워크스페이스에다가 추가해서 우리가 이제 배시얼시 터미널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시얼시에다가 추가해주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배시얼시를 수정해서 끄고 다시 터미널을 시작하면은 이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겠죠. 예, 그 상태에서 이제 시작할 수가 있는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소스를 보시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포지션 서브스크라이브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인 로봇의 움직임에 대한 그 정보들, 계산과 정보들은 AMCL이 모두 다 해주고, 우리는 AMCL에서 발행하는 AMCL 포즈라고 하는 토핑을 서브스크라이브에서 콜백에서 그 위치를 찍어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그냥 포즈 값을 받으면은 XY 값은 그래도 괜찮은데, 각도 같은 경우, 디렉션 같은 경우는 로봇이 보통 이제 제어할 때 필요하다라고 하는 표현 값인 쿼터니언 값을 사용하게 돼요. 쿼터니언이라는 형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걸로 사람이 알아보기가 힘드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기 쉬운 각도 값으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TF에 로스의 TF에 오일러 프롬 쿼터니언이라고 하는 함수를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쿼터니언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 AMCL 포즈의 오리엔테이션 값을 이 함수에다 넣어서 라디안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라디안 값을 그냥 써도 되지만은, 라디안 값을 좀 이제 그러니까 디그리 값으로 좀 변경해서 저희는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된 라디안 값에다가 180 나누기 파이 값을 곱해서 우리는 디그리 값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기터브에 7번 포스트 테스트라고 이제 넣어놨고, 이제 AI 봇을 실행할 때,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실행할 때요, 마이 포지션 테스트 01하고 02를 이제 실행시키시면은 포지션 값을 알 수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내비게이션을 시작을 해주시고요. 텔레오 로봇 시작, 그 다음에 AMCL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시작을 해주시고요. 이 포지션 값을 먼저 이제 쿼터니언 형식으로, 기본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쿼터니언 형식으로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리엔테이션 값이라고 있는데, 포지션의 x, y 값하고 오리엔테이션의 쿼터니언 형식으로 되어 있는 x, y, w까지 로봇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값입니다. 코베리언스 값까지 같이 보이는데 많이 복잡하죠. 첫 번째 위치를 찍어서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포지션 설정을 하고 이동을 하게 되면은 그 이동한 값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동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포지션을 변경해서 이제 완료가 되면은 그때 다시 이제 포지션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경된 포지션 값을 AMCL로부터 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디그리 값으로 그냥 보겠습니다. 코트니언 값이 편하시면 코트니언 값 그대로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저는 이제 알아보기 쉬우려고 디그리 값으로 변경한 테스트 2를 이용을 하는 거고요. 처음에 이제 도착한 위치가 0.40, 0.199, 그 다음에 106도 정도 나오는데, 다시 두 번째 위치를 지점을 찍어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겠습니다. 예, 0.11, 0.19에다가 마이너스 154라고 하는 디그리 값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원하는 지점들을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록을 해두고 이제 그 위치로 이동하라고 로봇에게 골 포지셔닝을 하고 싶은 거죠. 뭐 만약에 식당 같으면은 테이블 위치가 되겠고요. 그 테이블에 따라서 로봇이 설 수 있는 곳에 가서 이제 테이블을 바라보도록 방향까지 지정을 할 수가 있겠고, 또 물류센터라고 하면은 이제 물류를 운반해서 가져다 놓는 그런 위치가 되겠죠. 이런 위치 지정까지 가능했고요. 그러면 이 위치를 몇 개 지정을 한 다음에 욜로 내비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나리오를 목적과 함께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목적은 슬랩 내비게이션, 골, 지점 이동, 포지셔닝이죠. 그 다음에 다크넷 욜로 사물 인지 기능을 동시에 테스트하고자 합니다. 로봇에서요. 로스 로봇에서. 그다음 시나리오로 보시면은 첫 번째 준비 작업으로 이제 아까 보셨던 좀 전에 보셨던 포지션 서브스크라이브 기능을 사용해서 맵 내에 원하는 지점 A, B, C 세 군데를 지정해서 해당 좌표를 기록해 둡니다. 이동을 하면서 포지션 서브스크라이브 우리 그 마이 포지션 02 같은 걸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좌표를 미리 기록을 해 둔 다음에 러닝봇이 이제 우리 로봇이요. 이제 원래 처음 지점에 서 있다가 다크넷으로 우리 다크넷 예제를 하는 그 다크넷으로 그 병을 인지를 하면은 A 지점으로 이동을 하고, 사과를 인지하면 B 지점으로, 키보드를 인지하면은 C 지점으로 이동하도록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포지션 아까 1번 시나리오에서 저장됐던 A, B, C 지점을 소스 코드에다가 이제 넣고, 뭐 어떤 경우는 DB에서 불러서 쓸 수도 있겠죠. 저희는 일단 그 하드 코딩으로 소스에다가 집어넣고 그 인지하는 거에 따라서 약속된 지점으로 찾아가도록 하는 게 저희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류나 화물, 재활용품, 서빙할 음식, 뭐 기타 등등의 로봇 기능에 활용이 가능한 기능이라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테스트를 보시죠. 테스트가 아니라 테스트 전에 다크넷 테스트를 좀 먼저 보도록 하실게요. 다크넷 테스트, 저희가 수업 시간에 했던 다크넷 테스트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노에서 바로 화면 캡처를 한 거예요. 화면 스크린 캡처를 한 겁니다. 다크넷을 시작을 시키고 병을 갖다 놓으면은 병을 인지를 하고요. 로고에도 찍어주고요. 자꾸 이제 펄슨이 보여가지고 근데 버틀 인지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과를 인지를 시키면은 애플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뭘 할까 하다가 제가 제가 사용하고 있던 키보드를 그냥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키보드 이렇게 인식되면서 로고가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요 파일을 그대로 이용할 건데 그대로 이용을 하면 안 되는 게 지금은 HDMI를 연결해서 이제 사용하는 화면을 같이 본 건데요. HDMI를 연결을 하고 로봇이 돌아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로봇이 이제 이동하면서 인지를 한 결과만 우리가 사용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보여주는 함수를 이제 주석 처리를 했습니다. IMShow 그 다음에 그것을 보여주던 창 관련된 이제 디스트로이 함수 이 두 가지를 막아 가지고 로크 다크넷 테스트 3 함수를 저장을 했습니다. 이걸 그대로 이용을 할 겁니다. 이용을 하긴 하는데 이제 포지셔닝에 대한 코드는 별도로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다크넷이 인지한 정보들을 서브스크라이브도 해야 되니까 일단 로봇이 움직이고 나서 최종적으로 도착했을 때 시점을 알 수가 있는 무브 베이스 액션 리절트 타입의 리절트라고 하는 토픽을 서브스크라이브를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골이라고 하는 이제 포스트 스탬프트 그 타입의 토픽이 있는데 AMCL은 이 고을을 받으면은 이 고을을 목표 지점으로 인식을 할 겁니다. 이걸 퍼블리시를 할 수 있는 퍼블리시를 하나 만들어 놓고 또 이제 조금 전에 보셨던 다크넷에서 보내주는 정보 사용자 정의 메시지였죠. DT info라고 하는 메시지를 만들어서 사용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DT info 타입으로 해서 DT 데이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이 토픽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리절트라고 하는 그 토픽은요. 서브스크라이브를 이런 식으로 콜백 값을 받는데 받은 무브 베이스 액션 리절트의 데이터가 스테이터스라고 가지고 있는데 그 스테이터스 값이 3이면은 도착을 한 겁니다. 도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궁금한 이제 포지션에 대한 얘기인데요. 포지션 일단 포지션 서브스크라이브 시나리오 1번에 따라서 포지션 서브스크라이브 해놨던 그 값들을 이제 버틀, 애플, KB 이런 식으로 미리 넣어놓습니다. XY 디그리 값으로 만들었습니다. 클래스를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게 좀 더 이제 코딩이 편해서 로그를 받아놨다가 그걸 통해서 그 로그 값을 그대로 이 코드에다가 이제 집어넣어 줬고요. 이제 세팅을 해줬고요. 이제 사과나 뭐 키보드를 인식을 한 다음에 날라오는 DT 인포 값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DT 인포 값은 이제 콜백의 데이터 값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가 궁금한 건 라벨입니다. 지금 라벨을 보고 라벨이 보틀이면은 보틀 포지션으로 이동해라. 무브트 포즈 보틀. 애플이면은 무브트 포즈 애플. 키보드면은 무브트 포즈 KB. 요렇게 코드를 넣고 무브트 함수를 보도록 하면 되겠네요. 무브트 함수에서는 골 스탬프트 타입의 토픽이었죠. 그 골 스탬프트로 골 메시지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서 이제 골 메시지 안에 이제 포즈점 오리엔테이션 하고 포지션이 있어요. 그래서 포지션 XY에는 우리 좌표에 우리 그 포지션 좌표에 XY 값을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 각도 값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디그리 값이 아니라 라디안으로 변경을 한 다음에 그 라디안을 가지고 역시 TF에서 제공해주는 쿼터니언 프롬 오일러 함수를 사용을 하면은 오리엔테이션 쿼터니언 형식의 오리엔테이션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울을 세팅을 해준 다음에 최종적으로 고울을 퍼블리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포지션 값을 AMCL이 받아서 실제 로봇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제 내비게이션 스택에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하겠죠. 글로벌 포지션, 글로벌 패스 플래너, 로컬 패스 플래너, 그다음 코스트 값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실습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8번 욜로 내비 테스트 요 가이드 문서를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내비게이션 그대로 시작을 한 다음에 노트북에서 욜로네비.py 좀 전에 보셨던 코드를 실행시키고 마지막으로 로스 다크넷 테스트 3을 실행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내비게이션 실행해야죠. 텔레업 시작시키고 로봇 시작시키고 그 다음에 AMCL 내비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소스코드 보셨던 마이 욜로 내비를 실행을 시켜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로봇에서 다크넷을 실행시키시면 됩니다. 화면은 아까 지웠죠. 화면이 나오진 않고 로그만 보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달리는 로봇에는 어쩔 수가 없죠. 서브스크라이브를 한 다음에도 로그를 찍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밑에서 보는 게 더 편할 것 같으네요. 이제 서브스크라이브에서 그 라벨을 로그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크넷 로봇한테 필요한 미리 약속된 그 사물을 보여주면서 인식을 시키면 될 것 같으네요. 보틀이 너무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지나갔습니다. 땡겨볼까요? 보틀 감지했죠? 예, 감지하면 바로 출발합니다. 가서 이제 방향까지 맞추고 섰습니다. 요번에 역시 애플 감지했습니다. 네, 이동했고요. B 지점으로 이동하고요. 했고요. 마지막으로 키보드 네, 도착했네요. 원하는 지점까지 잘 도착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제가 다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아마 뭐 또 사종 로봇을 올리게 될지 강의 리뷰를 올리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다음에 또 책 후기가 될 수도 있겠네. 다음에 또 뵙겠고요. 만약에 로봇을 가지고 직접 이용을 해서 실습을 하시고자 한다면은 한컴 아카데미 과정을 통해서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 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